다음은 소화계통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소화계통은 24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소화계통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DI가 아니라 Digestive System이라고 했죠. 자, 근데 임상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gastrointestinal trac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스트로 하면은 위, 스톰 맞게 되겠고 intestine 장이 되겠죠. 위장 기관이라고 해서 GI 트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뭐 GI 트러블이 있다, 뭐 GI 인펙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장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국한돼서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요, 먼저 배꼽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쪽이 우리가 가슴 부분이면은 크게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렁이 있겠죠. 이쪽에 뭐 하나, 두 개, 세 개 옆으로 나눠져 있고, 자, 있으면은 이쪽엔 가로막이 이렇게 해서 네, 위치해 있으면 배꼽이 대략 대장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사사분면의 선을 그어 봤을 때 사사분면 기억나나요? 네, 봤을 때 여기 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오른쪽 위 아래가 있으면은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RUQ죠. Right Upper Quadrant.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 오른쪽이니까 Right Lower Quadrant. 저 왼쪽에서는 자 Left가 되겠죠. Left Lower Quadrant. 이쪽이 Left Lower Quadrant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면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이러한 소화계통이 있는데요. 소화계통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소화계통은 소화관과 소화 부속기관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렸네요. 소화관과 소화 부속기관으로 나뉜다.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그런 속이 비어있는 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내부에 있지만 결국은 얘를 입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우리 외부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관 뚫려 있는 것 해서 소화관에는 종류가 입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입, 인두,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항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학습활동 글쓰기에 소화관의 종류를 쓰시려 했는데 소화관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겠죠. 반면에 소화 부속기관은 어떤 분비액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죠. 소화 효소와 특히 관련해서 분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위도 우리 소화액을 분비를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침샘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간과 이자 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화계통에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6가지 기능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입과 식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쪽 마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 다음에 이어서 자, 이 아이는 뭘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인두 부분이 되겠어. 인두. 근데 인두 부분은 3개의 파트로 나뉜다고 했죠. 먼저 코와 인접된 부분, 여기서는 코와 인접된 부분, 그 다음에 입과 인접한 부분, 입은 자 이걸로 표현할까요? 노란색. 그 다음에 후두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코 인두는 우리가 그 소화에 관련하지는 않죠.
여기서 보시면 얘로 해볼까요? 코인두는 코인두 부분이 되겠고, 코인두는 코인두가 있는 부분, 인두 자체가 일단은 뭘까요? 인두, 페링스. 페링스 같은 경우는 세 개, 일단은 깔때기 모양의 관이 되겠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인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계선이 없다고 했죠. 어느 부위 위치에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코인두는 호흡에만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인두의 위치에 있는 관이 하나 있어요. 이 관, 어디터리 튜브 또는 유스타키오관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화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입 인두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입 인두 부분은 우리가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보이는 부분이 되겠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후두 인두 부분은 입 인두 밑에 바로 위치해 있죠. 후두 인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 기능도 있고 소화 기능 모두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입 인두, 후두 인두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쭉 연결된 관, 우리가 그 위까지 연결된 관은 제가 뭘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식도가 되겠습니다. 식도, 이소페이거스. 식도 같은 경우는 식도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가 돼 있어요? 대략 얘 같은 게 한 25cm 정도의 길이가 되겠는데, 소화효소를 생산하진 않죠. 네, 소화효소를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 분비 모두 다 하지 않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근육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어요. 연동 운동을 통해서. 근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세 군데에 좁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도가 시작되는 부분, 후두 밑에 식도가 시작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쪽에 대동맥 활과 기관이 내려오면 기관지가 갈라지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세 번째는 가로막이 통과하는 부분이 좁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식도에서 좁아진 부분이 되겠고, 좁아졌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이물질이 음식물도 해당이 되겠죠. 음식물 등등이 걸리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위, 스토마크. 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얘 모양을 보니까 알파벳 J자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위치를 보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복부에서 약간 왼쪽 갈비 아래쪽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L6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가.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도 왼쪽 우리 갈비뼈 아래쪽 횡격막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치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위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식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샘창자, 십이지장이 있죠.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오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할 수 있는 거, 네, 위의 기능을 보자면 어떤 게 있어요? 음식을 혼합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어떤 용기로서의 그릇으로서의 부실을 하게 되죠.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용량. 우리 갓난아기 신생아 같은 경우는 30ml.
30ml면 굉장히 작죠? 요구르트 작은 거 한 병이 65ml니까 그거 한 반 정도의 신생아 용량이 된다면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대략 1.5에서 2L의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가 얼마나 늘어나길래, 그쵸? 위는 근육성 어떠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기가 힘든데, 그죠?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위의 구조를 보면 물론 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조금 소화가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알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식도에서 위가 시작되는 부분, 이 파트를 우리가 분문이라고 얘기하죠. 네, 분문. 지금 바뀐 용어로는 들문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들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처럼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위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넓게 펼쳐진 부분을 위몸통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샘창자와 연결된 12지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바로 날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유문이라고 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구조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위에 음식물이 가득 들어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식도로. 그렇기 때문에 들문에도 꽉 이 조여주는 관략근이 있고, 다시 음식물이 12지장을 내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날문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꽉 조여져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구비가 2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2개가 큰 구비가 나타나 있죠. 네, 이것을 큰 구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작은 구비가 되겠어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작은 구비. 네, 그래서 위에 구비가 2군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위에는 4개의 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먼저 뚫고 지나가면은 장막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성 질환이 아니라 근육성 기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층이 있고, 좀 과장돼서 그리는 거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점막 밑층이 있습니다. 점막 밑층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점막 밑층, 그 다음에 점막층이 있겠죠. 네, 점막층이 있는데 점막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육모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점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위 점막에서는 뮤코사가 되겠죠? 점막. 네. 점막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있죠. 소화효소 분비하는 세포가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교재는 지금 256페이지예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 위 오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목. 여기에서 바로 위액을 분비를 합니다. 위액은 가스트릭 주스가 되겠죠. 가스트릭 주스. 위액을 분비한다. 그래서 대략 하루에 2000리터는 너무 많아요. 네, 2000ml를 위액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소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흡수와 분비 기능을 하고 있죠. 이 위액이.
이렇게 육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소화 효소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많겠고, 또 늘어나는 거에도 좀 도움을 주겠죠. 위가 늘어나는 거에도. 자, 이게 위 점막이 되겠고요. 가장 안쪽에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점막 밑층. 그래서 서브뮤커사, 점막 하층이 되겠습니다. 점막 밑층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이 좀 분포를 해 있죠. 혈관이 분포된 곳이 점막 밑층, 혈관이 있으면은 림프관도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곳에 해당하는 여기에 바로 근육층, 머슬 레이어. 근육층은 세 층의 밑문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세로 근육층,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돌림 근육층. 이게 바로 날문 조인근이 있는 부분, 날문 관략근이 있는 그러한 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으로는 빗근육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근육층 같은 경우는 몸통 부분에만 해당이 돼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근육이 짜여져 있죠. 그래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도 다시 늘어난 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연구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다니고 있네요. 자, 그래서 위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작은 창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작은 창자 하면은 small intestine, 인테스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건이 되겠죠. 작은 창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넘어온 음식물들이 나중에 쓸개즙과 이자액과 섞여서 이렇게 결국은 작은 창자에서 소화작용이 더 잘 일어나고 영양분들이 흡수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작은 창자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3에서 4cm, 길이가 6에서 7m나 되는 그러한 소화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창자는 어떻게 나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파트로 나뉘게 되죠. 먼저 샘창자. 샘창자는 12지장이 되겠죠. 12지장은 뭐예요? 손가락을 12개, 지금 2개가 더 부족한데? 2개가 아니라 4개가 더 부족하네요. 12개를 모아놓은 길이만큼이다라고 해서 12지, 12개의 손가락이어서 12지장이 되겠죠. 디오데늄.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작은 창자에 해당하는 부분인 먼저 돌창자가 나오죠. 아니, 돌창자가 아니라 먼 쪽이 돌창자가 되겠죠. 앞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창자는 그러니까 공장, 비어있다. 그래서 제주늄이라는 말이 어떠한 그 비어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돌창자, 회장이란 뜻이어서 일레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돌 말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지장 같은 경우는 대략 25cm,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한 2.5m, 회장 같은 경우는 3.5m 정도 대략 길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화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듀오데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듀오데넴은 모양이 C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스토막
뒤쪽으로 이렇게 장기가 놓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디오데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복막 후 장기가 되겠습니다. 복막 뒤쪽에 있는 장기가 되겠고, 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뒤로 꺾어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를 좀 그려보면은, 위가 아니라 샘창자를 좀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C자형의 장기, 이런 모양으로 좀 나와져 있겠죠. 네. 그래서 꺾어서 내려가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디오도님의 상부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대략 5cm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죠? 내린 부분은 하행부라고 해서 7에서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L1에서 L3 정도 라이트 사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이 부위가 룸바 L1에서 L3 사이에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되는 부분이 있겠죠. 수평 부분은 5에서 대략 7.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오른 부분은 2.5cm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L2까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자 머리가 쏙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면 돼요. 뒤쪽에 숨어져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지나가게 되죠. 이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두껍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관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은 샘창자 유두 부분, 그러니까 그 이자에서 나오는 관이 열리는 부분이 되겠고, 이거는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죠? 큰 부분. 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얘하고, 잘 보이시나요? 네,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이렇게 쓸개관하고도 다시 연결이 돼 있죠. 네, 얘가 바로 뭐예요? 걸블래더, 쓸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밑에 쭉 길게 쓸개관이 하나 내려오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자관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쓸개관과 이자관이 만나서 Y자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관이 아닌 다시 하나 다른,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표기된 덧 이자관이 하나 더 생겨서 각각 이자액과 쓸개즙을 여기 샘창자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디오데늄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빈창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빈창자는 디오데늄 이어서 대략 이 정도. 그 다음에 돌창자가 조금 더 길죠. 네, 이렇게 한다면 빈창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왼쪽에서 윗부분에 어떤 구조, 위치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큰 창자 쪽으로 갈수록 이 작은 창자의 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름에 있어서는 빈 창자가 돌 창자보다 조금 더 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창자에는요, 나중에 이제 영양분이 흡수가 제일 잘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어요. 영양분 흡수가 잘 일어나니까 그만큼 소화가 잘 일어나는 부분, 이루어지는 곳, 영양분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돌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빈 창자의 두께가 돌창자보다 더 크게 되겠죠. 빈 창자는 돌림 주름이 많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돌림 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돌창자는 이런 주름이 많이 없습니다. 돌창자는 창자 자체가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돌창자이기 때문에 돌림 주름이 있다는 것과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큰 창자하고 이렇게 아자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창자도 우리가 위와 마찬가지로 점막, 점막 밑조직, 근육층, 장막의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림 주름이 있는 이 점막과 점막 밑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돌림 주름은 우리가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주름 져 있는 모습이고, 이 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육모가 이렇게 더 가느다랗게 손가락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름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기 이제 육모에서 흡수와 소화가 가능한 상피 조직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몰 인테스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큰 창자, 얘 같은 경우는 라지 인테스틴 되겠죠. 네. 그래서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것. 대장은 어때요? 소화된 내용물에서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직경이 소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돌창자의 끝나는 부분인 막창자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길이가 1.5m 정도 되겠죠. 1.5m 정도 되고, 두께는 지름은 6.5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창자는 작은 창자 구분되는 특징이 뭐예요? 육모가 없는 게 특징이죠. 육모가 없다. 네. 그래서 큰 창자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네. 먼저 돌창자에서 끝나서 시작되는 이 부분. 자, 여기 대략 이 정도 부분을 우리가 막창자라고 하죠. 막창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이 되겠어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자꾸 화면을, 휴대폰을 건드려서 흔들리네요. 네. 막창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장이라고 하고 C컴이 되겠죠. 그러면 막창자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이 부분을 막창자 꼬리라고 하는데, 막창자 꼬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는 충수가 되겠고 부속처럼 달려 있다라고 해서 아펜딕스가 되겠어요. 네, 부속물. 네, 이거 구분되는 거 알아두시고, 충수염, 결국은 맹장염은 충수염을 말하는 거다. 이 위치에 있고, 여기 보시면은 돌창자하고 막창자 나오는 입구에 나중에 돌창자 판막이 있어서 내용물이 대장으로 나온 내용물이 다시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역류를 방지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을 주로 이루는 이 결장인 잘록창자를 보도록 할게요. 잘록창자는 뭐가 되겠어요?
잘록창자, 결장이라고 해서 컬런 캔서 하면은 결장암, 결국은 대장암을 얘기하겠죠. 네, 대략 1.4m 정도 되는 가장 긴 그러한 대장에서 가장 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올라가는 상행결장이 되겠죠. 상행결장은 뭐예요? 오름창자. 오름창자. 상행결장이 되겠고, 올라가기 때문에 ascending 컬론이 되겠죠. 올라가다. 철자가 이게 맞나요? ascending.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 C가 빠진 것 같아요. C가. 네, ascending 컬론이 파트가 되겠고 20cm로 결장 중에서 가장 짧고 이쪽으로 가서 굽이가 형성되죠. 근데 여기에 큰 리버, 간이 있어요. 그래서 간 굽이 또는 오른 창자 굽이라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른 창자 굽이 이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 창자 상행 결장 그리고 이 굽이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네, 왼쪽으로 이어지는 파트를 우리가 가로 여기로 할까요? 가로 창자 transverse column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50cm 정도 이 결장 중에서 큰 창자 중에서 가장 긴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배꼽 부분을 지나가면서 왼쪽으로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돼 있죠. 음식물 잔여물이 그러면서 대변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죠. 네, 가로 창자가 되겠고 또 하나 굽이가 나옵니다. 이 굽이는 왼쪽 왼 창자 굽이, 오른 창자 굽이, 그 다음에 왼 창자 굽이가 되겠고 이쪽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위 뒤쪽으로도 하나 지라라는 장기가 있죠. 스프린. 그래서 지라 굽이라고 불리우죠. 네. 굽이를 지나서는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는 얘로 해볼까요? 내려가는 장기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기 때문에 내림창자 얘는 하행 결장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escending 내려가다 descending 컬런이 되겠습니다. 이 ascending, descending은 나중에 우리 콩팥에서도 그 혈관의 이름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descending 컬런 부분이 되겠어요. 얘는 대략 얘도 약간 짧은 25cm 정도 내려가면서 구부러지는 구불 창자가 나옵니다. 구불 창자는 제가 얘로 볼게요. 네, 그 S자 모양이라고 해서 시그모이드 컬런이 되잖아요. 구불 창자는 S자 결장 시그모이드 컬런이 되겠습니다. 네. S자 모양으로 생겼다. 얘도 제법 깁니다. 대략 40에서 45cm 정도. 엄청나게 기네요. 구부러지면서 우리 몸의 정중선을 향해서 간 다음에 중앙선에서 엉치뼈 있는 데에서 다시 고창자 아래로 내려가는 고창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시그모이드가 결장, 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다음 고창자는 곧게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름이 고창자가 되겠죠. 네, 이 파트 고창자. 그래서 뭐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그래서 직선의 고든 이란 뜻의 렉튬이 되겠습니다. 대략 12cm 정도가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복막 후 장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요도가 먼저 있고 질이 있고 그 다음 뒤쪽으로 직장이 있고, 남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도가 있고 뒤쪽으로 고창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복막 후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장이나 우리가 작은 창자나 큰 창자 중에서 결장 부분이 굉장히 소화 흡수가 일어나고 장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고창자 같은 경우는 운동성이 거의 없죠. 네. 거의 변을 함유하고 있다가 이쪽에 함유하고 있다가 내려가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창자. 마지막 파트인 고창자에서 항문관이 있습니다. 항문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어떤 걸로 할까요? 이 아이는 대략 다시 황이 아니라 항문관이 되겠죠. 항문관 같은 경우는 이제 anal canal 관이니까 canal al al이 되겠고, 항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가 바로 에이노스 항문이 되겠죠. 항문관 같은 경우도 대략 길이가 2.5에서 4cm가 되겠고, 나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점막 주름이 세로로 나 있습니다. 이게 항문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혈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artery와 vein이 있죠. 이러한 혈관이 분포해 있는데 특히 정맥 같은 경우 이러한 정맥 여기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우열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헤모로이드가 일어난다고 했죠. 헤모로이드는 뭐예요? 치질, 치핵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하죠. 물론 다른 질환 여부도 있고, 암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임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치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기에 이러한 정맥, 혈관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략근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것, 바깥쪽에 있는 것 구분이 돼서 우리가 조인근 명칭이 다르죠.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거는 바깥 항문 조인근, 안쪽에 있는 거는 속 항문 조인근인데, 속 항문 조인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조절해서 움직이기가 힘든 불수의 근육이 있고, 바깥 항문 조인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장실이 급할 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바깥 항문 쪽에 관략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의적으로 우리가 배변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소화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 공부 준비 잘 해주세요.